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처음엔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아빠, 엄마, 저와 2살 터울의 남동생까지 네 식구가 알콩달콩 살았죠.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아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빠는 은퇴 후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셨는데 초반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친척들 모임에서 만난 고모부의 제안으로 큰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다단계 성격이 강한 투자였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저희 가족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아빠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계속 회사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죠. 엄마가 우연히 아빠 핸드폰을 봤는데 어떤 여성분과 수시로 연락하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그분은 아빠의 새로운 비서라고 하셨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서먹해졌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더 이상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항상 피곤하다며 일찍 자리를 뜨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셨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작년 설날에 밝혀졌어요. 아빠가 그동안 모아온 돈뿐만 아니라 집 담보까지 잡혀서 거액을 빚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 비서라는 사람과 함께 사업한다고 돈을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제야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죠. 더 놀라운 건 그 비서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아빠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더군요. 나중에 그분이 찾아와서 저희 집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큰 위기를 맞았어요. 집은 경매에 넘어갈 처지였고 엄마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제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면서도 계속 집안일을 도와야 했죠. 동생은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집안 사정 때문에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없었고요. 그 와중에 가장 화가 났던 건 친척들의 태도였어요. 아빠의 형님뻘 되시는 큰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저희 엄마 탓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좀 더 잘 챙겼어야지, 남편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죠. 엄마는 그렇게 한 달을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방 안에 누워 계셨고 밥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웃으며 일하는데 집에서는 울고 있는 엄마를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아빠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빠가 그 비서와 함께 호텔 숙박 영수증이랑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둔 걸 발견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하지만 그걸 엄마에게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그깟 종이 조각 때문에 엄마가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결국 저희는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엄마와 같이 살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 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요. 아빠는 여전히 그 비서와 연락하며 만나고 계세요. 최근에는 아빠가 저희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그 비서의 남편이 저희 엄마를 찾아왔어요.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오히려 저희 엄마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저희 아빠 때문에 집을 나갔다면서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당신 가정을 파괴하려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 가정이 무너졌죠.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에 깨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엄마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빠 생각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요즘 동네 봉사활동이라도 나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혼자 울다가 오신다고 해요. 특히 아빠가 좋아하시던 반찬을 만들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서 계시거나 아빠가 자주 입던 옷을 정리하다가 한참을 울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생은 요즘 취업 준비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 면접 볼 때마다 집안 사정 얘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제가 보기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동생이 제게 언니, 내가 대학 갈 때만 해도 우리 집 행복했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그 답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친척들이게요. 지난번 큰아버지 댁에서 있었던 가족 모임에서 일이 터졌어요. 큰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보고 너희 엄마 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요즘 그 비서와 함께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쪽에서 작은 가게도 차렸다면서요. 그걸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친척분들이 하나같이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이혼은 좀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피해자예요.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하죠? 라고 소리쳤더니 모두들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척들과의 관계도 많이 멀어졌어요. 특히 큰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만나면 일부러 외면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무슨 창피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얼마 후에 그 큰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너희 아빠가 요즘 돈 많이 벌고 있다더라. 너희 엄마도 좀 받아야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 엄마가 됐어요. 저희는 필요 없어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저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졌어요. 병원에서도 누군가가 제 가정사를 물어보면 불안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특히 결혼 얘기가 나오면 더 그래요. 얼마 전에 선배 간호사님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만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네요라고 거절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한동안은 연애나 결혼 같은 건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빠가 그 비서와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엄마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요. 제가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알게 됐는데 대부분이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나온 결제 내역이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정말 손이 떨리더라고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의외로 차분하셨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하고만 계실 수가 있죠. 그러던 중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빠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물론 엄마는 그날따라 외출 중이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여전히 그 비서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 엄마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 황당한 제안을 하셨어요. 엄마와 이혼하면 지금 운영 중인 가게의 절반을 엄마 앞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장사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저는 그만 우리 엄마는 상품이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더니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제가 어릴 때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엄마 생일이면 꼭 꽃을 사다 주셨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나들이도 자주 다니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게 사라져 버렸어요. 동생은 요즘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항상 같은 말만 해요. 언니, 내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우리 집 행복했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해요. 저도 그 답을 모르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기도하신다고 해요. 교회에도 자주 다니시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안에서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시기도 한다면서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서 친구들도 생기고 마음의 위로를 조금씩 얻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혹시 너 아빠랑 다시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엄마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희 아빠도 불쌍해. 저 여자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아빠가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대요. 그리고는 미안하다.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정말 많이 당황하셨대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씀하셨고요. 그 무렵 동생은 취업 준비 때문에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집안 사정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아빠와 관련된 모든 걸 숨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소개서에 부모님 직업을 쓸 때도 무직이라고만 쓴대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희 아빠 한번 만나볼까 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 미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결국 엄마는 아빠를 만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엄마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옷을 차려입으시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이 만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엄마가 돌아오신 건 저녁 늦게였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는 그 비서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비서가 아빠의 돈을 모두 빼돌리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빠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래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말씀만 하셨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엄마도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빠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혹시 아빠 다시 집에 오는 거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동생이 들어와서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아빠가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세 식구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동생은 여전히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저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셨죠. 결국 우리는 아빠에게 한 달간의 시험 기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가족으로서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아빠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근처 원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빠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조심스러워 하셨고 동생은 아빠를 마주치면 일부러 피했어요. 엄마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특별히 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녁마다 식탁에 다 같이 앉아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동생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간단한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이 같은 질문이었지만 동생도 조금씩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둘 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아빠에게도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시기도 하고요. 아빠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비서의 남편이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아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비서가 남편의 돈까지 다 빼돌리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빠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특별히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에게 우리도 피해자예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의 태도였어요. 처음엔 화가 난 상태로 찾아오셨지만 엄마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도 이제는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동생도 취업 준비에 더욱 매진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가끔씩 아빠 때문에 속상해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크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특히 요즘은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다니려고 노력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는 요즘 들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지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렸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빠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작은 선물도 자주 사다 주시고 동생의 취업 준비에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씩 서먹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서로를 믿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